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여단아 200선 91번 문제입니다.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협회에 대해서는 거의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공제 업무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는데 협회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오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협회는 인가 취소도 없고 징역벌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협회는 발기인은 300명 이상입니다. 총회 참석 인원은 600명 이상이고요.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이어야 되죠.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4번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은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1번에 있고요.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집행 방법 변경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토부 장관이죠. 지부나 지회나 다만 지부 설치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지회 설치를 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죠. 그 외에는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자, 다음은 92번입니다.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을 한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해지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2번 1급 감염병인 경우만 해당되죠. 지금은 사실상 이제 4급 감염병이니까 코로나도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고요. 4번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은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서울에서 9억, 과밀역 채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초과해도 적용됩니다. 5번 임차인이 계약갱 현요구를 하여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X네요. 상가는 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갱신된 기간 안에는 임의로 해지 통고할 수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해서 갱신되더라도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주인이 3개월 지나면 보증금을 내줘야 됩니다. 그러나 상가의 경우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상가 4년 임대차 계약을 했다가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4년이 연장됩니다. 주택의 경우 설령 4년 계약했다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2년만 연장됩니다. 주택하고 상가를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을 할 수 있다. 암기 프린트 34번에 있는데 할 수 없는 것은 소송 대리,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이 틀렸네요. 매수 신청 드린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 즉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는데요. 중개업의 경우에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도 미리 보정 설정을 하죠. 그래서 등록하기 전에 미리 설정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 보정 설정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 경제적 가치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취득시 인수 부담해야 될 권리도 설명해야 되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거래계약서만 5년 보존이고요.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나 중개업이나 보정 설정 금액은 똑같습니다. 개인은 2억, 법인은 4억 이상이고요. 분사무소 2억 이상입니다. 물론 특수법인은 보정 설정을 안 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왜냐하면 특수법인은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은 9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은 했는데, 이건 단순히 암기사항인데요. 2번이 답이네요. 개공 더하기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하여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합니다. 또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암기사항이지만 시험에 평균 2문제는 출제되니까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5번입니다. 자격정지 기준 옳은 것은 했는데, 국토부령의 개별 기준이 있죠. 개별 기준이 보면 이중소속 6개월 맞네요. 이중거민 확인서 이렇게 했죠. 암기 프린트 19번에 있는데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 기준 자격정지 3개월입니다. 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금지행위이기 때문에 6개월 맞습니다. 이중거민 확인서,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6개월이고 나머지는 다 3개월입니다. 자, 이중계약서 거짓계약서 같죠? 그래서 6개월이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쌍방대리도 금지행위니까 6개월이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기억하고 디귿 3개만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